자, 18페이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코르니 영감의 비밀이라는 소설을 좀 마무리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문제, 소단어 문제 조금 풀어보면서 1단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1단원. 자, 이 소설의 주인공 코르니 영감의 행동을 평가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비벤트와 마마이의 큰아들 이 둘이 이제 뭐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해서 이 마마이가 대신해서 그죠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러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매우 화가 나가지고 오니까 비빌트와 마마이의 큰아들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하고 다시 갔다가 뭐를 발견하게 된다? 사다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풍차방앗간 안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코르니 영감의 비밀이 밝혀지게 되는 그죠 사건의 반전이 있는 그런 소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르니 영감의 방앗간은 어떤 모습이었냐? 밀가루 부대는커녕 미랄 한 통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코르니 영감의 비밀이에요. 벽이나 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요. 풍차방앗 위에는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었고 서너 개의 자루에는 회백 조각과 백도 부스러기들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풍차방앗간은 뭐에 밀려서 증기방앗간에 밀려서 더 이상 일거리가 없는 상태였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자, 적절한 근거를 들어 코르니 영감이 마을 사람들을 속이는 행동을 평가해보자. 여기서 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어떤 같은 작품을 바라보더라도 독자들이 해석하는 근거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작품이더라도 얘기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크게 두 가지로 행동을 평가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코르니 영감의 행동은 뭐를 지키기 위한 전통을 지키기 위한 비밀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라는 거예요. 왜 이 전통이 뭘로 상징화되기 때문에 풍차방앗간으로 그죠? 그러니까 결국 풍차방앗간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는 시대의 변화에도 끝까지 풍차방앗간의 가치를 지키고 싶어 했던 인물이다라는 거죠. 자, 전통이란 뭐다? 시간의 변화에도 변치 않는 가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코르니 영감은. 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의 방앗간에 일감이 떨어진 것을 알면 풍차방앗간의 가치를 지킬 수 없었을 거야. 이러한 코르니 영감과 마을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옛것이 쉽게 폄하되는 세태에 대한 반성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다? 옛것이 쉽게 폄하되는 세태에 대한 반성, 전통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코르니 영감의 행동은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다. 자, 이미 마을엔 출신시 증기방앗간이 성행하였는데 그가 마을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 풍차방앗간만 고집하는 것은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자,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코르니 영감이 세상을 떠나자 결국 마지막 풍차방앗간이 영원히 멈췄다고 하잖아. 결국 세월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의 행동은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결국 세월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를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 라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작품 자체의 어떤 근거를 들어서 누구의 생각? 나의 생각. 이때 내가 누구예요? 이 글에? 그렇죠. 이거는 이제 독자의 생각이에요. 독자의 생각. 그죠? 이때 독자의 평가이기 때문에 독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무슨 관점? 독자 중심 관점. 뭐라고 부르는?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 주관적이요. 네. 근데 독자가 자기 작품을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이라고 해서 효용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알겠죠? 분명히 그 영광중은 이런 한자로 가르치실 가능성이 꽤 높아요. 계속 가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 근거를 들어서 이 소설을 해석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는 계속해서 뭘 가르치는 거냐면 어떤 작품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 해석하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독자의 개인적인 생각, 평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소설의 외적 요소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걸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체크되어 있죠? 시대적 상황을 중심으로 해석하자. 이게 무슨 론? 그렇죠. 시대가 반영되어 있다. 반영론. 자, 그래서 자신이 선택한 방법에 따라 근거를 마련하여 이 소설을 해석해보자. 자, 알퐁스 도데는 작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나올 때 뭐라고 잘 헷갈려 하시냐면 작가 중심 관점이다 라고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 작가 중심 관점이 아닙니다. 자, 그의 고향은 남프랑스
아니다.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예. 프로방스 지방을 배경으로 많은 작품을 썼다. 예, 이건 맞네. 예, 이 밑에 게 시대 방향이구나. 자, 알퐁스드라는 작가와 예, 작가의 삶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작가는 작품을 뭐 하는 사람? 만드는, 쓰는. 프레젠테이션. 상상가는? 네? 표현하는 예, 표현론입니다. 아직 그렇게 영어 단어가 거기까지는 안 갔구나. 예, 그럴 수 있어. 알고 있었어요. 어제 영어 단어 잘 봤나? 쌤, 저 진짜 완전 잘 봤어요, 이번 영화. 예. 몇 점이에요? 20점. 근데 왜 넌 제 시험 안 봐? 저 그거 봤는데 둘 중에서 내일 또 보래요. 그렇구나. 예. 또 보면 되지 뭐. 예, 외우는 거 계속 외우면 되죠.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오히려 외우고. 좋아해요. 예, 예. 더 머릿속에 그럼요. 집어넣을 수 예. 있는 기회가. 불통이야? 자, 가보세요. 자, 그래서 그런 프로방스 지방, 이때 프로방스 이제 프랑스 밑에 지방이에요. 예, 많은 작품을 썼다. 특히 그는 프로방스 주민들의 순수하고 인간적인 면모, 예, 프로방스 지역의 어떤 정겨운 풍경, 예, 이런 거를 수채화처럼 아름답게 묘사했다. 예, 나는 이 소설에서 코르니 영감의 비밀이 밝혀진 후에 프로방스 마을 사람들이 코르니 영감을 조롱하지 않고 그의 풍차방까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는 알퐁스 도네가 그 당시 프로방스 주민들이 지닌 순수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작품함에 담아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무슨 중심 관점이라고요? 작가 중심 관점이에요. 알퐁스 도네가 자신의 삶 속에서 프로방스 주민들의 순수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예, 그래서 이 글 나오면 무조건 표현론적 관점이다. 작가의 삶을 중심으로 해석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밑에 예시다방. 자, 이 소설이 쓰인 건 언제다? 산업화다라는 거예요. 1860년대. 예, 우리나라 산업화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1970년대, 80년대를 산업화라고 하는데요. 예, 유럽은 일찌감치 산업혁명이 19세기 초반에 일어났기 때문에 자, 아무튼 1860년대 산업화 이거 나오면 뭐라고요? 시대중심 관점이에요. 반영론. 그렇죠. 반영론이라고 부르는 예, 훌륭해요. 자, 이 시기에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이 충돌하는 때다. 예, 기존의 것이라는 전통, 그죠? 풍차, 예, 새로운 것이라는 신기술, 그죠? 예. 이것이 충돌하고 있죠. 예, 그래서 풍차방앗간과 진기방앗간으로 대표되는 예,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설의 결말 부분에서는 뭐의 시대가 지나고 있다? 풍차의 시대가 지나고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예, 그런 사실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예,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있었다. 예, 그런데 그죠? 여러분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와요. 시대의 변화를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예, 분명히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코르니 영감은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의 것을 고수하려는 인물이다. 예, 그러나 이 소설은 이러한 코르니 영감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죠? 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예,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예, 반영론적 관점이다. 시대중심 관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친구의 해석과 근거 뭐 이렇게 보시면 예, 알퐁스 도데라는 예, 작가의 성향을 바탕으로 한 건 작가 중심 관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소설이 산업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때를 시기에 쓰였다. 산업화 시기에 쓰였다라는 걸 바탕으로 뭐 시대적 배경을 근거로 삼고 있다. 반영적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문제는 자 16번입니다. 자, 비베트와 마마이의 큰아들이 확인한 풍차방앗간의 모습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밀가루 부대 하나도 없었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자, 미라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틀려요.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뭐 이런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네, 빨리 풀고 넘어갈게요. 자, 시단 17번입니다. 이 글을 보기와 같이 해석했을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해석했느냐? 이 소설이 쓰인 당시는 언제다? 시대 중심. 그렇죠. 그래서 무슨 중심 관점? 시대적 여기 요거 가지고 쓸 거예요.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사어절인데요? 네 띄어쓰기 3번 있는 네 덩어리야. 그럼 사어절이구나. 네. 그래서 여기서 시대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해요. 됐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 좋은 점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다양한 해석. 자,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작품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기가 쉽다. 아무래도 작품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죠? 예, 정리하기가 쉽다고 보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2번 작품의 내용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아니요. 아니고요. 3번 작품을 넓게 이해할 수 있다. 맞죠? 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넓게 이해한다 라고 보시면 예, 되겠네요. 넘어가 보죠. 예, 빨리 해보도록 합시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보험 정도는 좀 예,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험. 예, 상징적입니다. 왜? 봄이 뭘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작품 자체적으로 보면 크게 3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슬슬 외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예,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첫 번째는 내가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 두 번째 계절의 순환. 계절의 순환. 그죠? 예. 그다음 세 번째는 희망. 희망. 그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는 희망.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 또는 독자 중심 관점으로 하면 크게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하나는 내가 꿈. 예, 내가 꾸는 꿈. 두 번째는 건강이었습니다. 예,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60년대 군부독재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면 민주주의. 예, 민주주의나 자유로 해석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총 7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징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희망적이다. 그죠? 예, 아무래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기다리는 것 무조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나의 아주 강한 신념, 믿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신념, 믿음, 이건 같은 말인데 자, 이 믿음은 뭘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네? 뭘 통해서 믿음? 온다. 그렇죠. 온다라는 무슨 어조? 반복적으로. 그렇다. 단정적 어조. 훌륭해요. 단정적 어조를 뭐 함으로써? 반복함으로써 그죠? 강조하고 있죠. 그죠? 예,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다고요. 뭐를? 봄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네. 예. 그 다음에 너라고 의인화하고 있고요. 네? 어디요? 네? 시에서. 네. 봄이라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근데 봄일자에 보면 봄을 맞이하는 목소리도 안 나오고 바람? 소리 안 나고. 비슷해요. 굉장히 어려운 말로 하네. 환희라는. 예. 광경? 예, 감격. 예. 감격이요? 예, 감격. 저도 안 하는 예. 환희도 맞긴 해요. 예. 감격할 때 감자는 뭐 감동이죠. 예, 격한 감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한자가 원래 거기서 온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주요시어의 의미입니다. 이때 너는 누구냐면 봄 의인화되어 있죠. 예, 간절하게 기다리는 대상이라고 작품 자체적으로 해석하게 되고요. 예, 절대로 똑같죠. 자, 뻘밭 구석에 썩은 무릉덩이는 뭐예요? 네가 기웃거리는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오는데 빨리 온다, 더디 온다. 더디 예, 더디 온다. 그래서 장애물, 어떤 실현과 역경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원래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은 빨리 온다, 늦게 온다. 늦게 온다. 학원에만 오면 집에 가는 시간이 빨리 온다, 늦게 온다. 늦게 늦게 온다. 오죠. 늦게 온다. 예, 15분 남았어요. 벌써요? 네, 나쁘지 않죠? 예, 반절이 남았어요. 예, 그럼요. 예. 그래도 제가 그 중학교 국어에 제일 제가 신경 쓰는 건 시간을 빨리 보내고자 하는 편입니다. 예, 물론 그게 빨리 보내고자 한다고 빨리 가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예, 오히려 이렇게 수업 관련해서 막 몰아붙이면 시간이 오히려 잘 가요. 예, 오히려 너무 천천히 하고 예, 중간중간에 이렇게 뜨면 뭐가 이렇게 침묵 같은 게 많으면 예, 오히려 시간이 늦게 갑니다. 예, 막 정신없이 뭔가 하면 예, 그거 따라가다 보면 완전 시간이 많이 가 있어요. 자, 아무튼 계속 가보자. 그 다음에 바람이 전해주는 다급함이 뭐가 있다?
사연이 있어요. 이때 사연은 네, 나의 간절한 마음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걸 누가 전해준다? 바람이 전해준다. 이 반절음은 내가 봄에게 간절한 소망을 전하는 매개체로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예, 했던 얘기니까 빨리 채워보자. 희망이자 간절은 기다림의 대상이자 그죠? 계절의 순환. 당연히 와야 할 대상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당위성, 좀 어려운 말로 예, 당위성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행위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 알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도래할 할 희망이라고 해석하고 있죠. 자, 그런데 뭐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예, 문학작품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 그죠? 예, 민주주의와 자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자가 받은 영향, 예, 건강이나 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코르니아 감은 쿨하게 넘어갈게요. 왜냐면 바로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또 하는 건 너무 여러분들한테 지루하니까 넘어가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문제 풀어보시죠. 예, 이거 풀고 정답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조금 설명하면 끝날 것 같아요. 9번까지요? 맞지 않니? 1번부터 9번. 아, 예. 네. 왜냐면 9번도 본문에서 찾는 거예요. 9번이 어디 있어요? 8번. 아 여기 있다. 돼지. 네. 자, 푸세요. 1번부터 9번까지입니다. 예, 예. 수미상관이 뭐야? 수미상관은 시의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예요. 예찬종이 뭐죠? 예찬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좋다고 생각하는 거. 수미선서 구성이 뭔 소리예요?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걸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여기랑 그렇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과 마지막 줄 끝에 두 줄이 똑같은 걸 수미상관이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아예 글씨가 똑같다고요? 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예. 당연히 제가 가르칠 건 다 가르쳤기 때문에 처음 듣는 거는 틀린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한석에서 그런 거 아닌데. 나 했어요. 예, 전적도 했어요. 아닌데. 예, 칭찬했다라고 했었어요. 봄이요? 뭐 써져 있을 거 심지어 예찬이라고? 예찬이는 사람 이름인데. 칭찬. 뭐라고? 마지막 줄 아마 그렇네. 네 써놨죠? 과거에 예, 예진이가 써놨을 거예요. 맞아요. 네. 봅시다. 5번은 네, 이렇게 단어 3개로 써주세요. 네,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아? 네, 눈치 빠르시면 네, 전전 페이지에 있어요, 정답이. 네, 5번은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네, 다녀오세요.
위해서 화장실 다녀오면 정답 확인해 봅시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정답 확인하고, 예, 그 다음에 오늘 그 다음 페이지 조금 설명하고, 예,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거 몇 번이요? 4번. 네, 우리가 수미상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계절의 순환은 봄의 의미 중에 하나였고요.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은 뭐뭐가 온다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예천적 태도, 그죠? 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 마른이가 도래할 희망, 그죠? 반드시 도래할 희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이 시에서 대상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1번이겠죠? 이 중에서 여러분 들어본 건 단정적 어조밖에 없잖아요. 그죠? 온다라는 말의 반복을 통해서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봄은 나에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대상이니까 짝사랑한 사람이 아닐까? 작년에 아팠는데 건강해지길 바랬던 마음이 봄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과 비슷해서 건강. 자, 봄은 좌절과 시련 속에서도 간절히 노력하면 결국 이루게 되는 꿈이야. 자, 이것들은 시의 주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다양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네, 없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예, 주제가 분명하지 않다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쓰였고, 상징이라는 건 원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이게 같은 뜻이에요. 상징하고.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4번이 나와 있냐면 이 진이 명수 수화의 얘기가 바로 뭐기 때문에 이게 독자 중심 관점이기 때문이에요. 독자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가치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사람들만의 인식 수준 경험이 다르다. 이게 바로 효용론이에요. 이거 세 개가. 그죠? 그래서 얘랑 4번과 관련 있는 거고요. 5번 작품을 감상한 기준의 해석의 근거가 다르다. 이것도 같은 얘기죠. 4, 5번은 다 효용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준, 해석의 근거 이런 것들이 다르다. 그래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4번입니다. 복과 같이 이 시를 해석한 관점으로 알맞은 것은 자, 누가 나왔냐면 이성무 나왔고요. 여기 1970년대 군부독재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뭐다? 시대적. 시대 상황 중심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되냐면 4번. 5번이 됩니다. 예? 왜 5번이 되냐? 왜 5번이 되냐? 자, 이때 시대 상황과 같은 말이 뭘로 바꿔져 나와 있냐면 사회문화적 상황과 시대적 상황은 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작가가 생애잖아요. 그러면 살아 있을 때 그때 시대를 근데 이거 키워드는 작가예요. 그래서 얘는 표현론입니다. 아니 이해가 안 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상호 텍스트성인데 여러분 이건 모르셔도 되고, 독자에 미치는 영향, 독자니까 이게 효용론이고, 그 다음에 내용이나 형식을 중심으로 하는 건 절대론입니다. 작품 자체로 해석하는 거 알겠죠? 표현론이라고 4번. 네. 네, 표현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계절의 순환, 그 다음에 반드시 도래할 희망, 그 다음에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이라고 하면 1번 정답이고요. 그래서 건강이나 꿈, 짝사랑이면
2번이 정답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시대적 상황 같은 경우는 자유나 민주주의. 예. 알퐁스 토대도 마찬가지요. 알퐁스 토대도 만약에 산업화, 예, 사회적인 전통에 대한 얘기면 5번이 정답이고요. 그죠? 근데 알퐁스 토대가 그 당시 프로방스 사람들의 순수하고 따뜻한 어떤 사람들의 면모를 반영했다라고 하면 4번이 정답이에요. 예, 정답은 그렇게 나온다고요? 예, 고정되어 있어요. 좀 해석이. 알겠죠? 그런 거 연결짓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거 위주로 좀 기억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으로 가보죠. 예, 기업과 니은의 관계 공통적인 의미 뭐예요? 장애물과 실현과 역경. 예, 실현과 역경. 좋아요. 그죠? 장애물, 실현과 역경. 앞에서 했고요.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알맞지 않은 건 이건 뭐 바로 가보죠. 몇 번이요? 4번. 예, 4번. 예, 모르고 있었죠? 예, 코른 영감의 비밀이었습니다. 예, 제대로 돌고 있는 줄 알았죠? 자, 7번. 코른 영감에 대한 평가를 보기에서 골로 바르게 묶은 것은 개혁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저항하거나 개혁하려고 하진 않았고, 예, 적응하지 못했고요. 그죠? 실용성은 아니에요. 실용성은 증기방앗간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속임수를 써서라도 전통의 가치를 지키려고 해서 얘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예, 맞긴 맞습니다. 근데 왜 얘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냐면 기본적으로 이 글은 이런 속임수를 써서 전통의 가치를 지키려 하는 코르니 영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예, 정답은 니은 리을이겠죠? 예,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8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 글의 작품과 작가의 관계. 봐봐요. 작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작가인 누가 나와야 돼요? 알퐁스 도데. 그래서 정답은 5번. 4번이 아니라요? 4번은 시대중심 관점이죠? 그러니까요. 작가. 아니 작가. 아까 네. 알겠죠? 예, 이거 두 개가 바꿔서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코르니와 영감이 빈 풍차방앗간을 돌릴 궁극적인 이유가 드러난 문장을 가문을 찾아 쓰시오. 뭐라고 찾았었어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풍차 방앗간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에 나와 어디에 나와 있니?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죠? 가문단에 그렇게 해서라도 풍차방앗간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던 것이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볍게 그 다음 단원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가가. 그렇죠. 오른쪽에 보면 일가가 다시 나오는데요. 이때 일가를 읽어보는 게 아니고요. 뭘 얘기할 거냐면 맥락을 담은 글쓰기예요. 글쓰기. 예, 그래서 여기서 글을 직접 써보는 건 당연히 아니고 뭐 해볼 거냐면 글을 쓰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나오게 됩니다. 어려움. 예,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려움.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뭐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되냐면 당연히 글쓰기의 과정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글쓰기 과정 제일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쓰기, 뭐하기? 보기, 플래닝. 계획하기. 그렇죠. 계획하기예요. 그죠? 자, 계획하기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요? 계획하기는 크게 세 가지를 정하게 돼요. 첫 번째는 이 글의 주제, 두 번째 내용. 목적, 예, 독자 이런 것들 거기에 어려운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죠.